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이번 시간에 풀어볼 예제는 이 예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올린 예제 중에 8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예제. 이 예제는 전 예제에서 우리가 안 해본 게 못따기를 배웠는데 챔퍼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챔퍼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제고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걸 그릴 때 우리가 챔퍼를 배웠는데 대부분은 챔퍼를 안 쓰고 그리세요. 안 쓰고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주의해 가면서 챔퍼 기능도 써보자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예제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학원 수강생들 중에서 이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학원 교재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학원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문제를 이제 그렇게 편집해서 올리신 분이 문제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챔퍼를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죠. 자, 그려야 되니까 이쪽에 와서 그리겠습니다. 딱 봐도 이제 좌우는 대칭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오른쪽을 그리든 왼쪽을 그리든 마음대로 반만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반만 그리게 되면 완전히 반만 가지고 그리기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자, 일단은 자꾸 그리죠. 자, X라인 해가지고 자 찍고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했어요. 자, 기준을 잡고 시작을 할 건데, 자, 지금 그린 수평선은 저는 바닥선을 볼 거예요. 지금 제가 올린 예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모든 치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가 치수 계산을 좀 덜 해야겠다 라고 하면 바닥부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칭, 우린 미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만 그릴 거기 때문에 대칭을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지금 그린 수직선은 중심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려보면, 자, 일단은 전체 폭을 먼저 잡을게요. 자, 옵셋. 자, 전체 높이가 152. 그쵸? 자, 위로 152.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 좌우가 이제 100이죠. 옵셋 50.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둥글게 이제 필렛 처리가 2-R10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F, R, 10 해서 자르기 T가 자르기인 상태로, 자, 요 선과 요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랫부분인데, 아랫부분 나와 있는 게 40에 이게 55도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시냐면은, 학원 분들은 이제 40이니까 옵셋 20. 자, 간격을 20을 띄우고, 그 다음에 XL 앵글, 자, 55도를 얘는 그대로 넣어도 되겠죠. 그대로 놓고 이제 요렇게 그립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요점에 대한 높이가 나와 있어요. 요점에 대해서. 그래서 소수점 나오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면을 그릴 때 소수점을 가지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거기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치수 기입하다 보니까 그냥 어딘가 점을 하나 찍어서 치수 기입해서 거기를 기입을 했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55를 했죠. 만약에 55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알겠죠. 옵셋 55. 자, 바닥에서부터 55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75도로 기울어진 선이니까 X라인 하면 앵글 75도 그대로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겹쳐지는 부분에서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인데, 생각을 해보자면, 자, 55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못따기 중에 뭐예요? 각도를 가지고 한 못따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원래 있던 모서리에서 선이 얼마만큼 짧아지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치수가 다이렉트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건 40이고 100이에요. 그쵸? 그리고 가운데 기준으로 그려졌으니까 이쪽으로 20이고 이쪽으로 50이에요. 그럼 50에서 20을 빼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갖는 요 포인트까지는 거리가 30이다. 즉, 선이 30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선이 30이 짧아진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게 못따기로 처리하면 원래 이제 여기서도 수직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원래 모서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내 대칭이니까 중간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0이고, 100이니까 중간에서 요 끝까지의 거리가 50이고, 그럼 50에서 20을 빼면 30이다 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이 30이 원래 있던 모서리에 30이 짧아지고, 그쵸?
30이 짧아지고 각도는 55도인데 이 각도가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각도냐인데 제가 이제 못하게 설명할 때 짧아지는 선이 어느 선이다? 첫 번째 선이다. 그렇죠? 그리고 각도를 할 때는 첫 번째 선을 경사가 있는 방향으로 연장해서 나오는 사이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각도가 맞아요.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걸 바로 이용해서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챔퍼 명령을 쓴다면 CHA 각도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값을 입력하는 방식은 앵글 각도로 들어가고요. 처음에 요구되고 있는 게 짧아지는 선의 길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이 입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게 각도인데 이게 우리는 지금 55도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짧아지는 선이 첫 번째로 선택이 돼야 됩니다. 반대로 선택되시면 안 되고 짧아지는 선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깔끔하게 처리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5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요쪽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짧아지는 선이 누구다? 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얘다. 자, 그럼 이제 값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너를 또 딱 구성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쪽 선이, 이 선이 이제 55가 짧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55가 짧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선이 짧아지는 선이니까 첫 번째로 선택한 선이 이 선이다. 그러면 각도는, 우리가 필요한 각도는 여기서 요 경사 사이에 요 각도다라는 거죠. 요 각도. 이 각도가 아니라. 이 각도. 그럼 이제 이 각도가 75도면 우리가 원하는 각도는 몇 도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이 좀 막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각도 계산 딱 보면은 지금 구성된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75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가 90도일 테니까 삼각형 내각의 합에서 90도를 빼면 남는 건 90일 테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건 요각인데 90에서 요각을 빼줘야 되는 거지. 75를 빼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각도는 몇 도다? 15도다. 이렇게 된다. 그쵸? 자, 이렇게 계산이 됐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다시 CHA. 자, 그래 놓고, 자, 각도니까 A. 그리고 짧아지는 선의 길이가 55. 그 다음에, 각도가 15도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자르기 t가 t인 상태로 한번 처리를 해보면 이 선이 짧아지는 거니까 첫 번째, 이 선이 짧아지니까 두 번째인데 이 선이 어떻게 돼요? 연장돼 버리죠. 연장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이때 처리하는 건 CHA, A를 하고 자, 짧아지는 선의 길이 55, 각도 15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르기 t를 자르지 않기로 놓는 게 낫겠죠. 자르지 않기로 하고 첫 번째 선 예, 두 번째 선 예. 그리고 여기서 잘라주면 되겠죠. 간혹가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뭔 차이예요?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만들어 놓은 걸 유지를 하고 있는 개념이 더 낫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트림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러면 이제 챔퍼만 가지고도 저 부분이 깔끔하게 그려진다. 뭐 이렇게 챔퍼 쓰는 법을 연습을 하라는 의도의 예제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 부분은 꼭 챔퍼로 그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요? 그러지는 않죠. 뭐, 내가 각도 계산해서 일일이 선 그려서 그려주겠다라면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높이를 따려고 이제 옵셋 20 올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을 그리기 위해서 30이니까 옵셋 15를 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구성되는 R13의 원의 중심은 이 선하고 이제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이제 높이는 65예요. 우리 학원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요쪽 높이하고 딱 비슷하게 이제 맞춰가지고 딱 놓여 있을 텐데, 얘는 이제 다르죠. 65다. 그래서 이제 옵셋 65. 그래서 이제 이 선 바닥에서부터 65가 올라와야죠. 올라오고 나면 이제 두 선이 만나는 데가 우리가 찾는 원의 중심이다. 해서 서클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R43의 중심이 반대쪽에 있어요. 반대쪽.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만 그래도 반만 그리려니까 안 되는데, 물론 잘 찾으시는 잘 찾으시는데 결국 이 반대쪽 선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려놨다 그러면 이때 미러를 쓰시면 되겠죠. 미러. 물론 옵셋을 반대쪽으로 또 해주는 경우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미러를 쓰고 뭐예요?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려서 가운데다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반대쪽 접이 나오잖아요. 나온 김에 뭐 여기는 잘라주면 더 좋고, 그쵸? 어차피 여기 잘릴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서클. 자, 여기서 43이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래 놓고 보면, 자, 트림. 자, 이 원은 일단 여기서 여기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요 위쪽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쪽 원은 일단 여기서 이제 여기를 끊어줘야 되는데 한 점 가지고는 못 끊어요. 못 끊으니까 뭐예요? 일단 이 선이 먼저 필요하죠. 20짜리 선. 20짜리 선이 필요하니까 옵셋 10 해서 얘를 잘못 입니다. 옵셋 10 해서 가운데 선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고 나서 트림. 여기서 이제 여기를 싹 자른다. 그리고 나서 트림. 여기서 여기를 자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요선, 이제 학원에서는 요 단계에서 아직 중심선을 안 그리세요. 안 그리니까는 이제 그냥 이 원 끝나는 여기서 이제 탁 잘라버리는데, 지금 우리 이제 인강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인터넷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는 선 정리 정리하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깔끔하게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트림. 여기서 요 위쪽을 잘라야죠. 근데 지금 뭐 자르기가 연장이 연장 안함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연장함으로 넣고 요 위쪽을 잘라주셔야죠. 원에 딱 닿는 형태를 일단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모자라니까 EX, 이 원에 닿는 형태를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딱 여기서 이제 요 손은 아예 아래쪽에 없어야죠. 그래서 트림. 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모서리를 연장함으로 놨는데 그 상태로 자르면 이제 요 사이가 날아갑니다. 왜냐면 이 원 전체를 봐요. 이 여기서는 이제 모서리 1을 다시 연장 안함으로 넣고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이 필렛 옵션을 트림 옵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모서리를 바꿔가면서 사용하는데, 그거 번잡스럽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안 바꾸겠다면 그거는 뭐 말리지는 않을게요. 말리지는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그 모서리라는 옵션을 바꾸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가 있고, 뭐 실무에서 그렇게 자주 바꿔서 쓰느냐인데, 실무에서는 바꾸다 보면은 그거 바꾸는 거 자체가 귀찮으니까는 안 하고 그냥 수작업으로 나머지를 퉁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모서리를 설정을 안 바꾸고 하면은 진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걸 수작업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때 쓰시려면 일단은 지금은 모서리를 바꾸는 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모서리 연장한다, 뭐 연장 안 한다라고 자꾸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트림으로 깔끔하게 땅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뚫려있는 구멍들 처리를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중심 위치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바닥에서부터 40mm 올라와야 돼요. 옵셋 40. 자, 올라오고요. 거기서 또 102mm 올라와야 돼요. 옵셋 7mm. 자,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좌우 폭은 위쪽은 80이니까 옵셋 40. 중앙을 기점으로 40이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까지는 와야지 만나는 점이 중심점이잖아요. EX 연장은 하셔야죠. 여기까지 딱 와라. 그리고 나서 서클. 여기서 R5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2원하고 2원이 결국은 이제 동심으로 그려지게 되거든요. 동심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중심선을 정리할 때는 사용하는 가장 큰 원을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사용하는 가장 큰 원을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좋으니까 EX. 자, 여기까지 와라. 그리고 트림.
자르기 T로 얘를 가지고 모서리 2를 연장 함으로 놓고 요렇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 중심선 정리하는 방식하고는 솔직히 말하면 맞질 않아요. 원래 이제 제도법상에서는 여기가 이제 요만큼만 돼 있으면 얘만 닿게 해주고, 그 다음에 트림,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라요. 자르고 이제 요 상태에서 LEN, DE 2mm 해가지고 2mm씩 살짝 나오게 해주는데, 이 방식의 단점, 이게 제도법에는 이게 더 맞는 거긴 한데, 이 방식의 단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이제 이 선의 중심점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점이 여기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되는데, 내가 이게 화면이 축소된 상태에서 여기 중심을 정확하게 찍으려고 하면 실수로 하면 이제 이 선의 중간이 찝히고 막 이렇게 찝히고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확한 포인트를 잡는데 방해가 되니까, 웬만하면 포인트들, 오스냅 포인트들이 중심 같은 데는 겹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선의 중간점도 원의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캐드를 사용을 할 때는 오스냅 포인트가 분산이 되지 않도록, 지근거리에서 분산이 되지 않도록 도면을 그려주시는 게 더 나아요. 하지만 이게 제도법하고는 맞지 않는데, 어쨌든 사용되는 툴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예전에 손제도일 때는 뭐 우리가 오스냅을 걸질 않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오스냅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적은 쪽으로 작도 방법이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얘는 중심선으로 보내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구멍도 이제 뚫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70, 이제 40은 미리 올려줬으니까 70이니까 옵셋 35 해가지고 이제 얘가 이쪽으로 와야겠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만나야 되니까 EX 여기까지 연장. 자, 그 다음에 서클. 자, 여기서 반지름 똑같이 5로 그려주고, 얘는 이제 2원 가지고 순수하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트림. 여기서 바깥으로 삐져나간 애들은 싹 다 잘라주고, 그 다음에 EX 한쪽은 짧으니까 자, 원의 끝까지 닿게 해주고, 그 다음에 LEN DE 2mm 땅 균등하게 나오게 해서, 자, 얘네들은 마찬가지 중심선. 자, 그럼 이제 요 구멍도 뚫었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여기 중심선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중심선 정리해주면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은 요 위쪽은 중심선이어야 되고 아래쪽은 외형선이어야 되고, 이렇게 돼요. 여기서 선을 분리해줘야죠. 이렇게 선을 분리할 때 쓰기 좋은 명령이 뭐다? 브레이크다. BR이다. 자, 내가 끊어줄 선을 선택을 하고, 그냥 선택하면 마우스 지금 찍은 쪽 근처점이 첫 번째 점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못 끊어주니까 뭐 해줘요? 옵션에서 F를 입력을 하고, 내가 끊어주고 싶은 점을 첫 번째 점으로 재지정을 하고, 같은 점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하시면, 같은 점을 두 번 입력하면 거기서 선을 두 개로 분리해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하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될 때는 살짝 들어오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리만큼 띄워서 들여보내시면 되는데, 전 1mm를 들여보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은 무한선이라, 아직 이쪽은 잘랐지만 이쪽은 안 잘랐잖아요. 무한선이라 만약에 LEN DE -1mm 해가지고 들이시게 되면 안 들여져요. 지금 마우스가 뜻하시면 이제 X 표시 나오는 짝대기가 원 그려지고 짝대기가 그려지는 건데 안 된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무한선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버전이 낮은 경우는 저 표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고 그냥 안 돼요. 왜 안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무한선이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정리해 주는 게 나을 거고, 이거는 대칭으로 넘겨줄 거니까 지금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EN DE -1 해서 땅.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MA 중심선 속성을 이제 여기다가 딱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 다 그렸으니까 미러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때 얘를 남겨놓고 이제 얘를 안 넘기고 요걸 이제 넘겨서 처리를 해주면은, 지금 이제 브레이크 선 끊어준 거라든가 아니면 중심선 정리해주는 거라든가 이걸 다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까워도 그냥 지우세요.
지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미러를 넘기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정확하게 반만 그려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반을 잘라가지고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의 단점은 제가 저번 강좌할 때 설명을 했어요. 선에 특히 얘는 중심선으로 바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중심선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은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미러, 국부적인 미러를 되게 좋아해요. 얘는 안 넘길 거고요, 얘도 안 넘길 거고, 얘도 안 넘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뺀 나머지들을 넘겨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거울에 비춰줄 애들을 선택하고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그 다음에 거울면을 직선의 형태로 그려주면 된다. 선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각도만, 방향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중간을 기점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대충 지금 직격해져 있으니까요. 대충 그려서 클릭을 해주면 내가 그린 선의 반대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반대쪽으로 똑같은 거리를. 그래서 이렇게 클릭 해주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다? 내가 선택한 원본을 지우겠습니까? 근데 우린 지금 양쪽이 모두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우지 않고 그냥 노로 엔터 끝내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저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 난 정확하게 반 그려서 할래?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말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도 이제 1mm씩 짧아야죠. 그래서 len de 자, 마이너스 1mm를 입력을 하고 이제 여기 1mm 짧아져라, 여기도 1mm 짧아져라. 그리고 ma를 한 다음에 이 속성을 이제 여기다 딱 붙여주고, 여기도 이제 중심선이니까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자. 그 다음에 len de 2mm씩 살짝 삐져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형상은 다 그렸으니까 이제 치수 기입해야겠죠. 자, 딱 봐도 이제 0점으로 줄인 저번에 사용했던 양식은 얘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얘 덩치가 더 크죠. 눈으로 딱 봐도. 그럼 이제 1대1 도면을 갖고 와야겠죠. 1대1 도면 사이즈 A4 사이즈를 갖고 와서 내려놓고, 자, 얘를 안에다 넣어보면 잘 들어가네요. 자, 그럼 이제 1대1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해야겠네요. 저는 이제 저번 강좌에서 1대1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0.5짜리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사용된 게 0.5다 보니까 지금 뒤치고 들어가 보면 선택되어 있는 건 커렌트는 0.5예요. 1로 작성이 되니까 2를 더블 클릭해서 2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치수를 기입해 주면 되겠죠. 자, DLI로 할게요. DLI. 자, 여기서 여기까지 땅 찍고, 자, 여기서 1, 2 12mm 전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DLI, 그 다음엔 여기 해서 여기를 잡고, 자, 얘는 10mm를 더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DLI, 그 다음에 40을 빼먹었네요. 40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기입해 놓고, 자, 얘를 다시 10mm를 뺄게요. 이렇게. 항상 치수는 이렇게 작은 치수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치수 보조선들 같은 게 겹치진 않아요. 양식에서 좀 벗어났죠? 자, 위로 좀 끌어올려 볼까요? 자, 위로 끌어올리려고 봤더니 이제 위쪽도 이제 3개가 전개가 돼야 돼요. 3개가. 그러면 공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양식이 작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려져 있는 게 위로 이제 길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종이도 이제 돌립시다. 자, 수평하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종이를 수직하게 출력할 거다. 종이는 돌리죠. 자, 로테이트 R로. 자, 내가 선택하는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90도를 돌려주죠. 자, 90도 같은 경우는 수직이니까 마우스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을 다시 여기다 맞춰서 내려놓고 다시 한번 갖다 넣죠. 무브. 자, 일단은 요 점이 이제 여기 딱 가운데 오게 무브. 그 다음에 위로 끌어올릴게요. 끌어올려서 적당한 위치 잡아서 내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위쪽 기입할게요. 자, DLI. 자, 여기는 이제 여기 붙여서 12mm 띄게 되면 좀 불편해지니까 올려놓고요. 옵셋 12. 선 하나 보내서 얘랑 높이 맞출게요. 자, 그리고 지우고
자, 그 다음에 DLI. 자, 여기 센터에서 센터까지 거리. 자, 얘 높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자, 스트레치로 해볼까요? 스트레치로 하면은, 여기 끝에 이 점을 딱 잡아줘요. 그리고, 잡아 당기시면 올라가요. 스트레치로도 치수 저 간격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명령을 실행을 안 해도, 있는 이제 그립점이라고 하죠. 그립점을 잡아서,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스트레치로 같이 할 때는 이제 전체적인 형상 사이즈를 이제 바꿔줄 때, 그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그립점을 잡아서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저 때도 스트레치를 사용을 하진 않아요. 자, 위아래 비율이 좀 안 맞으니까 좀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좌우 폭 치수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높이에 대한 치수들을 줄 건데, 자, DLI 하고,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높이인데, 이게 여기 딱 붙여서 내려놨는데, 이게 한 번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75가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 떨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처음에 띄워주는 거리는 1, 2.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번 더 띄워주는 건 10. 저는 이렇게. 그 다음에 DLI. 그 다음에 65를 기입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요 센터까지. 65다. 자, 이거를 10mm를 띄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자, DLI. 자, 일단은 여기서 여기 중심까지 거리. 자, 일단은 가장 외벽에다 딱 맞춰주고 여기서 12를 드릴 거예요. 12를 빼줄 거예요. 12를 빼주고 그 다음에 DCO. 자, 해서 바로 이제 다음 점을 딱 찍어주면 들어가죠. 자, 여기서 DBA 하고 엔터를 쳐서 기준을 바꿔주고 이렇게 기입하는 방법도 있겠죠. 엔터 해서 끝내고, 자, 그 다음에 20 같은 경우는 DLI.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입하고 이제 얘랑 맞춘 다음에 요 안쪽으로는 공간이 좀 있으니까 10mm를 안으로 들여야 되겠죠. 10. 이렇게. 그래서 치수들은 항상 이렇게 균등하게 딱딱딱 넣어줘야지 도면을 보는 사람들이 실수 없이 보기에 좋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각도 치수 기입해야죠. DAN 해서 두 선이 명확하게 있을 때는 각도를 기입할 수 있다 그러는데, 각도 치수 기입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기 55 기입 못해요. 정점 지정 써야 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기입 못하는 게 이제 이쪽에 이제 선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요선 있어요. 요선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선 잡으면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봐서 이제 요 각도 하나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기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저런 경우에도 굳이 뭐 정점 지정을 사용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충분히 있는 선 가지고 다 처리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DAN 해보면, 자, 요거하고 가로가도 치수 보조선까지 기입 안 되나요? 예, 안 돼요. 이거는 포기하시고, 자, 이 선을 선택하면 요 방향 네 방향 나온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 빼서 기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기입 안 되겠죠. 왜? 수평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뭘 쓴다? 정점 지정을 쓴다. 그래서 DAN. 자, 그리고 DAN 하는데 스펙시픽 버텍스 정점 지정 엔터를 쳐서 정점 지정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점은 두 선이 만나는 점. 얘랑 수평선이 만나는 점이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이 선의 끝점. 수평선은 그려준다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직교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띄시면 치수의 끝단이 형상에서부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0.1mm만 띄운다 라고 생각을 해서 0.1 정도만 딱 그려주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잡아 빼시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적절하게 놔주면 되는데, 이때 정점 지정은 정점 지정이 아니고 선을 선택한 경우는 치수 보조선이 선이 있는 곳에는 안 나와요. 근데 정점 지정은 선이 있어도 무조건 나와요. 왜냐면 얘는 점을 가지고 각도를 기입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 치수 보조선을 만약에 이게 CAT 2급 같은 시험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상관없다. 선의 굵기가 다르니까 제거해 주게 되면, 이제 얘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린 선이 요 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first가 되는 거니까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치수 보조선 1번 오프. 반대로 돼 있네요.
분명히 제가 아까 여기 찍지 않았나요? 여기 먼저 찍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할게요. 2번이 오프됐네. 2번을 눌렀네. 그러니까 1번을 눌렀네. 다시 1번을 눌러서, 1번을 누른 거 맞죠? 그래서 이제 2번으로 이제 해서 오프. 꺼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CAT 2급이 아니다라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RA. 해서, 자, 이쪽 반지름 치수 기입을 하고요. 앞에 2-는 내가 써줘야겠죠. 자, 만약에, 요새 버전이 아닌 분들은, ED가 필요할 수 있다. 치수 문자를 수정해주는. 자, 그 다음에 DRA. 자, 여기 5도. 자, ED. 해서 요새 버전 쓰시면 ED를 써야 된다. 저는 안 써도 되는데 일부러 썼어요.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안쪽에 선이 없는 거는 저번 강좌 때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 저번 강좌 기입하다가 선이 안 나오네요 했는데 제가 설정을 하나 잘못해놨죠. 자, 그래서 모디파이 가서 수정을 해보면, 자, 안쪽에 선이 안 나오는 건, 요쪽에, 드로우, dim, line, between, ex line. 이게 꺼져 있어서 그렇다. 자, 얘를 해주면, 안쪽에 선이 나온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DRA. 자, 이쪽도 이제 양쪽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2-가 붙어 있죠. 더블 클릭하고, 2-. 자, 그 다음에 DRA. 이쪽도 더블 클릭하고, 2-.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러면, 치수 기입이 끝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예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